방구석 꼰대들이 모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지지고 볶으며 답을 찾아가는 방구석 꼰대들의 유쾌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방입니다. 저는 복지방의 AI 관련 기업의 CEO를 맡고 있는 복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거창한 타이틀 없고 그냥 AI 소소하게 배우고 사용하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직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업무에서 GPT 활용 많이 하고 있고 AI 기술들을 보면서 감탄을 많이 하고 있는 방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AI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AI가 이제 생성형 AI,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 곳곳에서 AI가 없으면 이제 참 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AI가 생활의 많은 부분들도 변화를 시켰죠. 바꿨고, 생활, 산업, 또 우리 일상 생활에, 그게 생활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도 다 변화됐는데,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초창기에 이 프로젝트 할 때 AI 가지고 뭐 음악 같은 것도 생성해 보면서 저희가 갖고 놀고 있었죠. 그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챗 GPT 이런 게 조금 갑자기 빡 치고 올라오면서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만 저는 사실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구글 발표회에서 되게 많은 발전이 있는 것도 봤고, 지금 제가 회사에서 40년 넘은 시스템을 갈아엎고 6월부터 새 걸 쓰는데, 여기에 AI 비서가 이제 저희 회사가 글로벌한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다 동일하게 바꾸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을 꽤 많이 주고 코파일럿을 저희한테 맞는 버전으로 따로 제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 코파일럿이 따로 이제 있는데, 그것도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비서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놀라고 있고, 이제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확 된다는, 일하는 면에서 도움이 확 된다는 게 최근에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도 이번에 코파일럿 도입하려고 견적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파일럿이 결국 MS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들이라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근데 네. 기능이 어떤 게 좀 제공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이제 파이낸스 버디라는 저희가 이름을 명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막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코트 내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어찌됐든 변호사들이 다 기록을 하잖아요. 네. 이 열람은 불가능하게 돼 있고, 그냥 그 회계적인 처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work in progress, 이게 그 변호사들이 그냥 자기가 한 일을 입력을 해 놓는 거죠. 그럼 청구 직전에 아무것도 청구를 하지 않은 그 금액들이 work in progress라는 건데, 거기서부터 검토가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드래프트로 바뀌고, 드래프트 다음에 저희 팀에서 총 3단계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종 승인이 받으면은 이제 그게 클라이언트들에게 딱 빌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검토부터 승인까지 웬만한 거는 그냥 AI한테 다 시켜서 시간을 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 시스템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메일로 누군가한테 보내서, 야, 이거 파일 보내니까 검토해줘. 그 다음에 나 이거 승인했어. 다음 승인자한테 보내줘. 이거였는데, 그냥 AI한테 이 사람한테 보내라고 말만 하면 딱 갑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니즈가 확실히 뭐 충족이 많이 되겠네요. 그런 것들 필요 없다기보다 루틴한 업무들은 거의 다 대체가 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뭐 검토하고 괜찮다면 실행해 이 정도 느낌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현재 제 챗 GPT를 쓰고 있었는데, 이메일을 분류해달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챗 GPT가 전혀 필요 없어진 게,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AI를 제공을 해주다 보고, 그 다음에 이메일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파일명만 주고
변호사 이름이나 어시스턴트 이름만 주면서 야 이거 이 사람한테 이거 해달라고 보내. 그러면은 그냥 그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 형태로 되게 편하게. 좋네요. 그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AI 시대, 뭐 GPT 시대에서 과연 GPT를 가장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뭐 AI 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누굴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위임을 하고 시키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딱딱딱 논리적으로 이런 거 해줘라고 했을 때 얘들은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그런 위임하는 능력,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뭐 그걸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 같은 부서보다는 사실은 팀 부서명 중에 클라이언트 레코드스라는 부서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초 작업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새로 받아들일 때 이 신용도부터 이 뭐 건실성 이런 거 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수임을 받거든요. 그 변호 업무를. 그 과정에서 AI가 정말 편하답니다. 이제 파이낸스 음, 팀 같은 경우는 좀 한정적이라 보니까 크게 그냥 편리함 정도로 끝나는 건데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리서칭 같은 것들이 엄청 쉬워진대요. 그래서 음, 아마 구조 개편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회사에서 아무래도 비용을 투입했으면 그 투입한 그렇죠. 비용만큼 효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구조 조정이 되지 않을까. 민간 기업이니까 더 뭐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우리 또 그 복권님은 아까 CEO시잖아요. 요새 AI가 핫한데 그 분야에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제 CEO시니까 뭐 최근에 어떤 것들 좀 쓰고 계세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뭐 공공기관 성격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획 같은 것들 할 때 뭐 자료 조사라든지 동향 분석, 그다음에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 툴을 요새 쓰고 있거든요. 그 GPT 이제 플러스 버전이랑 제미나이 요새 2.5%가 되게 잘해주거든요. 아, 그리고 장난 아닙니다. 퍼플렉시티 요 세 가지 쓰고 있는데 세 가지 다 딥 리서치 기능이 있잖아요. 딥 리서치 기능을 하면 혼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궁금증을 던지고 지금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이걸 하려면 뭘 찾아봐야 될까 좋아 여길 찾았어 이런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뭐 출처 같은 것도 잘 조사하고 통계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너무 잘 가져오니까 기획할 때 이런 뭐 신입 직원들이 해야 되는 좀 노가다성 자료 조사 내지는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자료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 배경 이런 것들을 할 때 엄청 도움되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문서 작업을 해서 뭔가 남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지화 해주는 앱이 또 요새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 냅킨이라는 앱이 있는데 냅킨이라는 앱에다가 내가 작성한 문서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절차라든지 뭔가 도식 같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뭔가 예쁜 문서를 만들 때 도움되는 그런 데 또 도움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아무튼 진짜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업무 효율 차이는 엄청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AI 툴을 제가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 음. 프로그램을 이제 LLM이 있는 것을 이제 뭐 RAG를 거쳐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저희 이제 회사에서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의 툴을 만드는 그 기획과 그 중간에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그런 업무에 어 이 챗GPT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챗GPT랑 저기 퍼플렉시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는 업무에 활용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뭐 그런 건 있죠. 뭐 저기 R&D 과제 하면 연구 노트 써야 되니까 연구 노트 써줘 이러면 이제 챗GPT가 그 PDF 파일로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되는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잘 요약해서 예쁘고 멋있게 연구 노트를 이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써주거든요. 예. 그럴 음. 때는 굉장히 좀 잘 쓰는데 사실 뭐 저희 회사 일에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아요. 저희는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복고님은
뭐 굳이 인공지능 시킬 필요 없이 직원을 시키면 되니까. 그냥 그쵸, 그쵸.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을 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렇네. 그쵸. 예. 인간을 시켜서 그 인간이 인제 AI를 노예 부리듯이 인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단계 방식으로. 아니 그 사실 뭐 복구님은 그렇습니다. 예. 아직 챗GPT 쓰시면은 진짜 저는 제미나이 요번에 강추드립니다. 그게 저도 발표를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보고 실제로 써봤더니 2.5 플래시 그 이상은 일단 처리 연산 속도부터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적인 면에서 챗GPT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뭐 구독을 어느 걸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VEO라는 그 영상 제작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인제 지금 요새 바빠서 못 해 봤는데 나중에 이거 그 트랜지션 끝나고 나면은 많이 갖고 놀 생각인데 영상 제작이 텍스트로 하는데 거의 약간 뮤비 내지는 영화급으로 바로 그냥 탁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그것도 되게 미쳤다는 재밌어 말밖에 안 보였고. 나옵니다. 와, 네. 끝장납니다. 그다음에 뭐 노트북 LM이라는 그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좋아 보였던 게 왜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 이것저것 좀 잡지식을 터득을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근데 예를 들어서 굳이 시간 내 가지고 이 강의를 보기 싫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강의 자체를 뭐 링크라든가 파일을 걔한테 주고 AI한테 하고 주고 그다음에 버튼이 있어요. 팟캐스트화 시키기. 그러면은 상대방이 대화를 주고받는 팟캐스트형처럼 딱 변환을 시켜서 되게 듣기 편하게 요약 플러스 좀 뭐라 해야 될까 공부할 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학생들이 이거를 만약에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렇게 팟캐스트로 써도 되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그냥 켜놓고 문제를 보면서 바로 대화듯이 나 이거 막힌다 이거 좀 알려줄래 이렇게 하면 바로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라든가 온라인 강의 이쪽 산업에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느낀 거는. 저도 그거를 보니까 우리 예전에 왜 이제 그 작곡 같은 것들 해서 그거를 유튜브에 한번 음악 같은 거 올려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지 생성하고 이미지 생성한 거를 동영상화하는 게 뭐 간단한 앱 같은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제한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되게 좀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쓰기 어려운 일반 사용자가 쓰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VO, 베오라고 하는 그 3 버전에서는 와 그냥 프롬프트만 넣어주면 원하는 대로 소리까지 입힌 그런 게 나오고 입 모양 싱크도 맞고 진짜 그냥 뭐 거의 뮤직비디오 수준까지 바로 뛰어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쓰기 쉬운 그런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만든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쓰면 좋지만 너무 이제 양산형들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지브리 푸사 이제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을 보면 이제 너도 나도 다 지브리 푸사로 이제 가족이나 자기 얼굴들이 이제 막 도배가 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처음에는 예쁘다 했는데 다 하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하니까 그 프로필을 이제 없애더라고요. 하나씩.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나이 드신 한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지브리 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생기지 않나.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네요. 예. 그게 요새 뭐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제 자기들은 결국은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서버를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건데 너무 이제 그런 저퀄리티의 뭔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게 되게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퍼실리테이터? 아닌데 뭐라 그러죠? 그거? facilitator. 맞아요. 그 예, 말 맞죠. 맞죠. 그 네.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 앞으로 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면 뭐 촉진자 뭐 이런 건가? 뭐지? 우리 그게 그냥 인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응용 프로세싱 요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AI 중에서도 약간 생성형 기반 AI들, 프롬프팅을 기반으로 뭔가 도와주는 AI들인데 이 얘네들의 퍼실리테이팅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은 한마디로 얘네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네들이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잘 퍼실리테이트 한다. 내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변환을 못 시키겠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생성형 AI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좀 관련된 자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익사이팅해진 부분이 뭐였냐면은 일단은 궁극적인 방향성이 그거였잖아요. AI 생성형 이거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윤택하거나 대체를 못할 텐데 우리는 AI나 로봇이 궁극적으로 몸을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는 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만들어진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휴머노이드로 다 많이 뛰어드는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것들 중에서 보면은 사람 형태의 체형을 하고 키가 170 한 2, 3cm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업무를 지금 이미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구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정부 휴머노이드. 가격까지 이미 약간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놨더라고요. 3만 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냥 가정부로서 한 평생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잖아요. 거의 약간의 보수 작업을 빼고 나면 3만 불 정도 주고 빨래부터 청소까지 요리까지 다 시킬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뭐 일단은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건데 요즘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 산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신에 로봇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AI 휴머노이드겠죠. 그렇게 현대차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막 로봇이 막 이렇게 무술하는데 사람 패고 막 그런 로봇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결국 문제는 이제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일이 이제 뭐 이렇게 빨래든 뭐 설거지든 뭐 이렇게 청소를 하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물건이 앞에 있던 게 없던 게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AI로 분석해서 뭐 잘 이렇게 풀어 나가겠지만 그런 모든 경우의 수의 변수들을 다 그 몸을 기계를 가진 이 로봇이 과연 뭐 금방 나오겠지만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좀 오버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정도로 다 분별을 할 수 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건 스카이넷이다. 터미네이터다. 네.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과 동일한 그 바디 체계 같은 형태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로봇이나 AI 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턴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제 현대나 테슬라나 제조업은 이미 예전부터 뭐 칩셋이나 AI 활용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산업체들은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을 만들기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인프라가 이미 있는 상태잖아요. 다 로봇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점점 더 이제 뭐 제미나이 2.5처럼 계속 AI 성능은 발견한 게 머리에 들어가 있고 바디는 우리랑 똑같은 게 있다면은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우리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더 할 텐데 그럼 스카이넷이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도 잘 모르지만 결국은 그 AI 로봇이 뭐 플러그를 꼽거나 그러니까 상시 어떤 전원이 있진 않을 거니 배터리 충전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 기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뭐 받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게 결국은 뭐 이렇게 저 먼 뭐 한
배 안에서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터넷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데서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AI를 이제 쓸 때 결국은 그 용량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용량이 무한하지 않을 거고 즉각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자료가 다 이 그 로봇 안에 다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엣지 컴퓨팅 같은 그런 기술을 써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절약한다든 어떤 뭐 이런 방식을 쓸 텐데 그게 과연 계속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상황에 업데이트가 돼서 얘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고 공장에서 그 연결이 원활한 곳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 로봇가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용될 때는 사람이 일하기 힘든 환경 내지는 어려운 환경 이런 데서 쓸 때에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당장에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그게 진짜 다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용량도 무제한 그리고 학습도 무제한 그런 게 데이터가 이제 계속 쌓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그때는 진짜 터미네이터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과학기술계 관련된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분야의 석학들과 이런 얘기를 가끔 할 기회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GPT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LLM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얘는 AGI로 가는데 진짜 아주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들은 뭐 헛소리하는 그런 증후군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결국은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뭔가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워낙 많은 걸 해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학습된 환경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뭐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거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런 뭐 카이넷 같은 게 오려면 그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범용지능 인공시대까지 되려면은 뭐 최소 10년 정도 뭐 더 이상 시간이 걸릴 정도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해결돼야 되는 과제들이 뭐 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는 그 0과 1로 구성된 이진법을 컴퓨터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삼진법 체계로 쓰는 반도체 우리 뉴런이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보면 그 삼진법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뉴런의 신호 전달하는 게 약하거나 강하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삼진법처럼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0, 1 뿐만 아니고 2가 추가되면 진법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뭐 10진법은 뭐 10, 100, 1000 이렇게 늘어나고 2진법은 2, 4, 8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차이가 확 커지거든요. 삼진법이 되면. 아무튼 그렇게 돼서 연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히 늘린 방법 같은 것들도 연구 중이라고 하고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조직을 생성해서 인간 의식을 모사하는 그런 또 칩 같은 게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몇 년 전에 그 쥐의 뇌세포 같은 것들을 막 몇만 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칩처럼 썼더니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나오더라. 근데 그거는 전기 소모 거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생물학적인 조직을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만약에 좀 개발이 좀 잘 되고 한다면 진짜 뭐 아까 옵티머스 같은 그런 테슬라에서 만드는 로봇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걔들이 이제 정말 저전력으로 그리고 엄청난 빠른 속도의 연산을 하면 사람이 하는 그런 인간 의식 수준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긴 할 텐데 현재 수준의 LLM 정도 인공지능으로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랑은 너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